어우, 미 국무장관 하는 인터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랑도 했었어요? 했었죠. 한 2년 전쯤에. 네. 실제로 영화 보면서 과학자의 마인드로 15년 동안 저 만두를 먹었어도 만두집을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 오, 저 궁금해요. 이영애 씨랑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팔짱을 세 번째 살짝 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친구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근데 형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모르겠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형님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누가 나한테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게 괜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뭔지 모르지만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멤버예요. 내가 새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짠한 형 여기서 계속 좀 만나서 오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저 너무 좋죠. 나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겹장이잖아요. 무덤 하나에 두 개의 관을 넣는. 이거 층간소음 얘기구나. 그 생각. 세계에서 가장 미신이 많고 이런 나라가 인도예요. 어머! 더운 나라에서는 불지옥, 추운 나라에서는 얼음지옥. 내가 경험한 거에 의거해서 우리는 천국을 상상하건 지옥을 상상하건 그 홍석천 입장에서는 나중에 갔는데 다 여자밖에 없어. 와, 얼마나 무서워. 아시죠? 오늘 제가 우리 같이 첫 촬영하기 전에 같이 모이면 네. 좋겠다 했는데 제가 되는 시간은 너무 늦은 시각이라 네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좀 일찍 짠한 형 찍는데 끝나고 뵀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지훈이 알죠? 그럼요. 근데 미친놈이라 저도 그분들 그 훌륭한 분들하고 좀 같이 자리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의 영광이죠. 네. 너무 누군지도 모르면서. 포인트는 누군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형님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만나면 좋겠다. 좋습니다.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군대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보다 미세요? 그럼요. 그리고 플러팅 또 시작됐다. 누가 봐도 미상의 위일 것 같은데 저보다 위세요. 저 82년생이에요. 10살을 민데. 10살이요? 저랑 거의 동갑 아니세요? 누나예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로요? 예. 누나라고요?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농담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랑 뵙지 않았어요? 저희 한번 뵀던 적이 키스를 있는 것 같아요. 봤어요? 맞아요. 진짜? 반갑습니다. 어디서? 저희 다큐멘터리 한번 찍었어요. 다큐멘터리 한번 같이 그래? 형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반갑습니다. 내가 종신이 형 맞지? 맞아요. 종신이 형이랑 같이 봤고 장항준 감독님하고 그래. 권일용 선배님. 그래. 다 필름 끊기셔서 제가 따님 불러가지고 보내드리고 이제 아침에 SNL 촬영하러 갔었잖아요. 그쵸? 내가 저런 이미지인 거지?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교수님 또 뭐? 저는 저기 12년 된 요거 비비노 찍으면 4.3 나온 맛있는 술 와인 이거 하나 있고 요거는 또 텍스트북이라고 캘리포니아 나파메리 와인인데 요것도 또 맛있어가지고 선물 받은 거 딱 갖고 와가지고 마시려고 갖고 왔고요. 야, 우리 오늘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극아이 그래서 이제 김지훈 박사님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기빨리고 있어요, 뛰어다니면 그래? 근데 아이가 술을 마시면 때로 약간 이가 될 수 있어요. 또 그 과학적인. 이거 또 다른 재밌는데 또 그런 거.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의 연구진들이 실제로 술을 마시고 외국어를 할 때 이 사람이 더 유창하게 하는지 그 원어민을 옆에다 앉혀놓고 평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술을 마시고 외국어를 하면 더 유창해집니다. 그래. 제가 볼 때 동엽이 형의 창의성을 비교해요. 그런가? 그렇게 연결되나? 지금 들어오기 전부터 이걸 준비한 것 같아서. 너무 급하게 말해.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나오신 것 같긴 했어. 전혀 관심 안 두고 그래. 진짜 이거를 아시는 게 너무 웃기다. 역시 똑똑해. 너무 웃기다. 똑똑해. 지금 이 얘기 리액션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아이끼리 나는 근데 만나는 저는 왜 리액션을 했냐면 저라도 네. 저라도 어유 두 분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오늘 실제로는 처음 뵙는 거죠? 네네, 처음 뵙습니다. 근데 네. 그렇잖아. 이동진의 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근데 나는 나보다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한 거야. 형님은 동엽이 형님보다 위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네. 뭐, 네. 참고로 여기서 막내는 곽재식 작가. 제가.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주진 배우님 식 작가님하고 년생이시죠? 동갑이세요. 82년생. 제가 동갑입니다. 동갑이에요. 친구. 아니야. 근데 어려 보이잖아. 졸라 묘한 동안이야, 제시. 일반적인 동안 아닌데. 그게 계속해서 가는 나이가 들지 않는. 저는 근데 17살 때부터 친구들이 그 얘기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너 나이 들어 보인다고 뭐라 그러지 마라. 나중에 똑같 나중에는 이대로 뭘 계속 들어가. 봤어? 둘이 막 이렇게 에너지 주고받을 때 형 힘들어하는 거 봐. 형이시구나. 벌써부터 당 떨어져요. 웰컴주를 제가 안 드려서 술을 주세요. 네, 술을 일단 외투부터 벗으시고. 제일 어려운 사실 그 소위 이제 지식인 패널 네 분인데 박사시거든요. 학사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쫄아 있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도 기가 막히게 봐봐. 안주가 나왔는데 영화와 관련된 안주만. 하나 올드보이, 하나 저기 뭐야 기생충. 기생충.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오늘 안주 추천해달라고 하시길래 영화랑 관련된 거 가장 유명한 게 사실 한국 영화 관련해서 이 두 개 아닌가 싶어요. 아, 기자님이 추천해서 나온 거군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다 같이 한번 짜는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지훈이 형 빼고 같은 프로그램 하시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 이름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인간적으로 진짜 이 프로그램을 모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제목이 인간적으로. 아 인간적으로.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나도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근데 이 제작진들이 항상 섭외하는 그 아주 얄팍한 수에 이 얄팍한 수에 늘 넘어가는데 나한테 계속 네 분이 하기로 했다는 거야. 어? 나는 지금 네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걸로 난 알고 나는 진짜 좋아해요. 아야. 저는 이제 처음 섭외를 받을 때 사실은 신동엽 씨가 하신다는 얘기를 딱 듣고 오래전부터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분이신지 센스나 감각이라는 게 정말 너무 타고나신 분 같은데 제가 제작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뵙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아이고. 되게 잘했죠. 인간적으로 보면서 요것도 재미 포인트일 수 있는 게 동진이 형 계속 나한테 말 높이고 계속 말. 난 요거를 좀 한번 해보려.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훈 형은 왜 이렇게 먹방을 혼자 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솔직히 얘기하잖아. 내가 딥하게 관여할 수 없어. 아 그렇죠. 그럼 난 내일을 한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이 먹는 거에 대한 추억이 지식 예능 방송을 길게 찍는 방송 할 때 항상 특징이 뭐냐면 앞에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근데 기식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나 혼자 저렇게 용감하게 들고 먹는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군만두 너무 먹고 싶은데 계속 참았거든요. 이게 항상 어떻게 눈치를 보냐면은 이제 연장자 저희 때는 이제 유시민 선생님 같은 분이 딱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저거는 5분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 카메라가 들어가면 이제 먹으면 되겠다. 맞아요. 5분 동안. 눈치 안 보고 바로 먹어서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니 그 제가 얘기할 테니까 드세요. 길게 얘기할게요. 좋아요. 그 음식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군만두는 올드보이 때문에 골랐는데 올드보이에서 이제 결국은 오대수라는 사람이 15년 동안 사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럼 갇힌 상태에서 음식을 해결해야 될 거고 그때그때 이렇게 무슨 부페를 활용할 수도 없을 거고 한 가지만 계속 줘야 될 텐데 뭐가 좋을까를 가지고 이제 박찬욱 감독이나 서로 논의했다는 거예요. 최민식 씨한테 박찬욱 감독이 15년간 형 먹어야 되는데 뭐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최민식 씨 얘기는 짜장면이었대요. 최초 아이디어는. 근데 박찬욱 감독은 짜장면을 이제 영화에서 배우가 먹으면 입에 막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깔끔하신 분이니까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각각 만드는 사람들마다 약간 맛이 달라서 나중에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군만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 그 만화 원작에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그쵸, 거군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문득 네. 15년 동안 하나만 아. 먹어야 돼요. 저는 그냥 밥 할 것 같아요. 밥, 쌀밥. 맨밥이요? 네. 근데 되게 맛있어요. 먹을수록 되게 맛있어요. 씹을수록 맛있고. 근데 잘안 질리죠. 쌀밥을 너무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면은 동선이 채널에 얼마 전에 어떤 노후 그 박사님 나오셨는데 그 당 때문에 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현미밥을 가정노화. 네, 가정노화. 정의용 교수님 말씀이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 영화 보면서 과학자의 마인드로 내가 15년 동안 저 만두를 먹었어도 저 냄새와 맛을 정말 기억해가지고 그 만두집을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 저 궁금해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선아 미안한데 너랑 나랑 예전에 술을 우리가 진하게 많이 좀 몇 번 마셨잖아. 네, 그러세요. 야 그냥 대화를 좀 나눌 수 없어. 그냥 대화 좀 나누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이 덜 들어가서 그래요. 그냥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계속 농담이고 지금 먼저 가야 된다고 맞아? 가야 돼? 저기 번호 주고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나도 안 짰는데. 나중에 술 한번 먹어요. 우와 아니 이렇게 사교적인 박사님을 제가 태어나 처음 뵈는 거예요. 우와 그래 저를 그래 자주 보세요. 하던 대로 매니저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제가 전화할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와 확인까지 전화를 한대. 왔어요. 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야 진짜 너 아유 야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시 봐서 반가웠어요. 들어가십시오. 지훈아 들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너무 늦은 시각에 초대한 게 아닌가. 아니요, 술 마시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채널A에서 하긴 하지만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꼭 보시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라는 프로그램 도대체 뭐 어떤 거를 하는 프로그램인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그건 안 정해졌어. 나는 이분들이 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을 뿐이고. 점점 더 궁금해지네. 왜 이렇게 궁금하지? 그래요? 되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진짜 신동엽 씨가 한다 그래서 워낙에 정말 편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신동엽 씨 때문에 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순간이 제일 좋냐면 그 사람의 속내가 또는 마음이 의도하지 않게 풀려 나오는 순간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모두는 조개가 꽉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조개 껍질을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조개야라고 우리 조개 껍질만 보이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술이 들어가고 서로 마음을 놓고 누군가가 자기 속내를 보여주면서 조개 껍질이 살짝 열리면 사람마다 다 그 안에 진주알이 있거든요. 약간 남의 약점 잡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약점 아니죠. 속내를 파내는 거를 약점 아니고. 네, 그게 무섭다. 전혀 의도하지 않고 약점 아니고 약점 아니고. 예. 몇몇 사람들이 약간 마법사처럼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딴 사람들이 조개 껍질이 약간 자기도 모르게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엽이 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동엽이 형이랑 술 마시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속 이야기도 나오고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확 와닿잖아. 짧게 얘기했는데 너무 와닿잖아, 그렇지? 짧진 않았어요. 제가 투머치 토커로 유명합니다. 진짜 이거는 궁금한 게 사석에서 모이면 방송 떠나서 그럼 다들 좀 기대하잖아. 왜냐면 4명 다 개구라잖아, 개구라.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조금 갖고 그 자리에 가는지 편하게 가는지 아니, 솔직하게. 평소에도 뭐 저는 뭐 친구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요. 가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꼭 가야 되는 거 그런데 남의 얘기를 좀 듣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아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공부해서 밖으로 나가 봐야 뭐 나는 별로 뭐 재밌을 게 없잖아요. 남의 걸 듣는 게 이제 이게 재미인 거지 이게. 그래서 진짜로 이게 맞는 게 말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방송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도연 씨, 장성규 아나운서 다 뭐야 이랬는데 곽자 시자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카메라 안 켜줬어요. 맞아.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왜냐면은 방송쟁이 느낌인데요. 아니 근데 왜냐면 카메라 돌기 전에 얘기하면은 그다음에 또 세트 가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많이 잘려요. 이게 이제 어떨 때 이제 혼자서 집에서 뭐 이렇게 있다가 웃긴 얘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떨 때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모아놨다가 뭐 라디오 나가서라도 한번 털면 요거 반응 좋았을 텐데. 아이 그거 다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형님은 어때요? 영화인들끼리 만날 때는 사실은 진짜 영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만나면 뭐 누가 제일 예뻐?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보통? 오 좋다 좋다 좋다. 뭐 뭐라고 얘기를 얘기해 주세요. 나눠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즘 말고 역대 93년 이후로 지금까지 역대 통틀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지금 전투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할 때 이런 꼴을 많이 봐야 그럴 것 같아요. 남자 배우 먼저 얘기할게요. 아유 이거. 제시가 네네.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남자 배우는 방송에 안 나가. 거의 안 들었어요. 여자 배우는 제가 몇 번 그런 놀란 순간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영화 제작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4편의 영화를 대대적으로 크게 한 적이 있어요. 동시에 한 군데서. 그러니까 수많은 굉장히 많은 주연 배우들이 있고 다 멋지게 잘생기고 멋진 배우.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좀 약간 성격이 좀 급하시네요. 뭐내 편을 얘기할 기세잖아 지금. 술이 없어요. 제 시간 예, 제가 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끈기 있게 뭘 박사까지 했어. 교과서는 예쁜 여자들이 안 나오거든요. 완전히 두괄식이에요. 근데 그 딱 들어갔는데 정말 배우 한 명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영애 씨였어요. 이영애 씨가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영애 씨랑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저는 사실 끝나고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약간 없어 보이는 느낌이 스스로 있어서 난 좀 그런 거 안 찍는다고 하니까 이영애 씨가 그냥 기자님 같이 찍으죠 이렇게 저한테 약간 하셔서 뭐 영광입니다. 사진 찍었죠. 팔짱을 3번째 살짝 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몇 년 전입니까? 한 거의 뭐 한 20년 전. 20년 전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네. 이영애 팔짱이면. 딱 2번 있어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외국 배우도 있었는데요. 외국 배우는 마츠다 카코란 배우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악수를 딱 했는데 악수로 그렇게 떨려본 적이 없어요. 딱 2사람 있었습니다. 팔짱과 악수. 스킨십이 없으면 자기는 떨리잖아. 스킨십을 아니 얼마 전에 또 신라호텔에서 미 국무장관하고 인터뷰.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근데 그 댓글을 내가 살짝 봤는데 거기에 오바마 이후 막 대박이야.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랑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TV 프로에서 했었는데 했었죠. 한 2년 전쯤에. 네. 근데 갑자기 확 물어보고 싶다. 뭔지 알아. 이번 총선 총선 어떻게 사람 제일 괴롭히는 거. 맨날 그거 물어봐요, 진짜. 네, 뭐, 총선도 네, 있고. 생각은 네, 이번에 있을 수 또 있죠. 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다들 이제는 그래서 누가 이기는 거야, 이번에. 뭐 트럼프야, 바이든이야. 트럼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진짜 너무 묻히기만 트럼프 되는 거 아닌가? 트럼프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인데? 나는 트럼프인데? 아니, 저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 이렇게 조급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대선은 웬만큼 맞춰요. 네, 왜냐하면 대선은 이제 전국에서 표를 쓸어오는 거고, 그래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뭐 공식이나 합하면 대충 나와요. 총선은 힘들어요. 지역구마다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조사 나오는 것도 사실 샘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비슷한 이유로 미국도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미국도 주마다가 이렇게 뭐 일렉트럴 칼리지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뭐 말하고 싶은 건 몰라요. 묻히기만 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될지.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좀 얘기는 하죠. 얘기하자. 이럴 것 같아 뭐라든지 뭐.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좀 안 친한 거군요. 아니 뭐 카메라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수치나 데이터로 약간은 그 예측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써요. 네, 경제 지표, 뭐 심지어 뭐 유가 많은 수치가 유가가 높아지면 뭐 트럼프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높으면은 사실은 물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약간 정권 교체 분위기로 간다.
뭐 안 좋은 거. 1차원 방정식으로 가지 마요.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마요. 1차원 방정식. 아니 뭐 좀 안 가르쳐 주잖아. 너무 안 가르쳐 주잖아. 뭐. 아니 저는 아까 듣고 약간 좀 그랬어요. 아 뭐 청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나도 하겠다. 저렇게 쉽게 출연하고 돈을 버는구나. 내가 그거 예측해 온 거 아니잖아. 나는 출연료 좀 벌어오려고 막 별의 별 이야기를 막 다 하면서 막 웃긴 소리도 준비하고 뭐 누가 제일 예뻐요 뭐 별거 다 하면서 돈 벌어오는데 여러분 총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은 선거철마다 정당에서 연락 많이 오죠. 이번에는 우리 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 오죠. 오네. 전화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국내 정치를 안 다루시고 해외 정치를 다루시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하면은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어느 쪽이든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요. 그럼 결국에 인구의 절반을 안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에 다들 동의를 하는데 한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은 정말 사람들이 돌변을 피가 하고, 끓죠. 예. 대신 이제 뭐 국제 정치는 물론 거기서도 진영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 좀 안전한 편이니까. 그게 뇌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 아니.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 요번 준비해온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준비해 오지 않은 걸 내가 느꼈어. 처음으로. 자, 준비해온 거 아니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오렌지 좋아하니 사과 좋아하니 다양한 종류의 선택을 하게 하면 뇌가 다른 사람이 다른 취향을 가질 수도 있지 개취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경우가 정치와 종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상징이나 아니면 특정 색깔을 봤을 때 뇌의 어느 영역이 활성화되는 걸 보게 되면 전전두엽 쪽에서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라는 사람의 에고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이 같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종교 또는 정치색을 공격하는 순간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를 공격했어라고 내가 의식을 하면서 이제 손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서 요 주제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지식으로 보지 않고 의견으로 보지 않고 취향으로 보지 않고 누군가가 제가 나를 공격했네라고 해서 끝까지 물어뜯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술하고 정치 성향도 관련이 있어요. 술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소주 갖고 어떤 소주를 마시느냐 해서 약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그거보다 어떤 이제 상표를 마시느냐. 근데 미국도 그게 있어요. 잠깐만 우리나라 상표 뭐를 따집니까? 그럼 그 그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해외 사례로. 소주에 이제 있잖아요, 상표가. 근데 해외 같은 경우도 어떤 와인을 많이 마시냐, 어느 나라에서 온 뭐 위스키를 많이 마시냐, 어떤 맥주를 마시냐에 따라서 성향들이 다 갈려요. 되게 신기하게 갈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맥주 같은 경우는 밀러라든지 버드와이저는 공화당이 많고, 이제 뭐 세뮤얼 아담스라든지 이런 이제 혹은 뭐 기네스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좀 더 많고, 위스키도 뭐 짐빔이라든지 잭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화당이 많고, 맥켈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민주당이 많고 이렇게 다 갈려요. 사실 한국에도 좀 그런 게 있다.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유 좀. 자 그냥 깔끔하게.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 안 돼요. 예고편 찍으러 온 줄 알았는데 오늘 종방 찍는 거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나 너무 든든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진짜. 감사합니다. 술 괜찮아? 맛있네요. 내일 아침에 제가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뭐 늦잠 자겠죠. 친구도 없는데 어차피. 아니야. 친구들은 너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는 계속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 안 생각하지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친구야 그거 맞지? 저 근데 이게 좋은 와인을 땄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마셔서 그럼. 딴 것까지만은 마시고 되게 좋은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약간 제가. 와인까지 마시고 가죠.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 뭐가 개그맨 포지션을 된 것 같은. 근데 그 느낌이 살짝 있으시긴 한 것 같아요. 제식 작가가 옛날 개그맨 시험도 봤대. 원서를 낸 적이 있죠. 원서를. 면접도 근데 보시겠네요. 면접 볼 때 그때 약간 좀 재밌어 보이려고 약간 코스염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진짜로
사진 있나요? 진짜 사진 있어요. 사진은 그때 없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형님? 그때 대학원 무슨 입시하는 그 기간을 겹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의 길을 가느냐, 개그의 길을 가느냐 스스로를 이제 보면서 생각해봤죠. 개그계로 나가서 과연 뭔가 할 수 있겠느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먹고 살려면 이 길보다는 과학을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내가 잘 못할 것 같아서 과학의 길을 갔다라는 걸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원래 작곡 지휘를 하고 싶어서 피아노 되게 잘 치죠. 피아노랑 지휘, 작곡 요걸 좀 혼자 독학했었는데 근데 저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게 웬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을 진짜 죽으라고 음악을 해서 정말 실력이 있지 않으면 이걸로 밥벌이하기 어렵겠다. 근데 과학은 열심히 하면 밥벌이는 하겠다 싶어가지고 음악을 안 선택했어요. 그래요? 그렇죠. 공부가 제일 쉽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갖고 있는 특별한 분야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매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 감각과 타고난 어떤 재능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동엽 씨처럼 그런 위치에 올라서 성공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냥 10명 중에 1명 정도 안에만 들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맞습니다. 카이스트 최연소 졸업 케이스. 아니. 2년 반 만에. 최연소는 아니에요. 야, 근데 카이스트 최연소 졸업을 하셨는데도 개그맨을 계속 꿈꾸고 이렇게 하시는 최연소 아니라니까. 최단기. 당시에. 그냥 카이스트 졸업생. 그냥 졸업. 코스 연기는 졸업생. 그냥 코스튬 기르고 그러니까 기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개그맨 해야 되겠다. 카이스트를 졸업하셨는데도 짠.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만났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오늘 왔을 때 느낌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예상이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머리에 그리고 온 상황이고 오늘 이렇게 예고편을 찍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일단 이동진 기자님하고 저는 기가 빨려서 집에 갈 거예요. 그래? 이미 벌써 지금 네 폭삭 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도 우리 셋이. 내가 지금 빨렸다니까요. 형도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이인 거지 실제로는 아이인가 봐. 근데 요거 하나. 난 누가 MBTI 물어보면은 난 A형이야. 너 건너떠서 난 소양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 혈액형 신봉주의자들 만났을 때도 좀 힘들었었는데 난 그게 안 맞다고 보고. 실제로 혈액형은 안 맞습니다. 무슨 형이에요?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형이에요? A형입니다. 진짜요? 진짜?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속 얘기를 아까도 조개 껍질 얘기를 했지만 내가 누군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MBTI나 혈액형은 엄밀히 보면 정말 누군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통의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너 소심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혹시 A형이세요? 이러면 다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혈액형과 사상 체질부터 해가지고 왜 한국 사람이 저는 스몰 토크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르는 두 사람이 딱 서서 만났을 때 그런 어색함을 녹이기 위해서 서로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통 날씨 얘기하거든요. 날씨가 보통 문학의 영역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날씨에 관한 스몰 토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묘사부터 이 모든 것들. 이건 세계 공통이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가 너무 어색해요. 대화하기가 좀 어렵고 스몰 토크에 약하니까 그럴 때 혈액형 혹은 MBTI 하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한국 사람들은 사고 구조가 개인보다는 범주화하는 데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디 지역 출신인지 어디 소속? 젠더가 무엇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뭘 전공했는지 등등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MBTI는 너무 좋잖아요. 1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다 이해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유행하는 게 아닌가?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인 게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것에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너와 나를 가르는 어떤 경계선을 만드면은 저쪽 바깥은 너고 그리고 이 안쪽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에 속해 있다고 같이 느끼게 되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 우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 대신에 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편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집단을 만든다는 거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평가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느끼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몇 가지 범주로 이렇게 환원을 해버리는 것이고 뇌과학자가 계시지만 뇌는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뇌는 그냥 뭐 모르는 상태를 용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알고 싶은데 아는 데는 또 너무 많은 노력이 들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혈액형이 뭔지 MBTI가 뭔지 하면 그 사람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좀 더 그런 것이 더 많이 유행하는 게 아닌가? 짠. 나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어차피 못 나가니까 인간적으로 하면서 내가 많이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말 놓고 형이라고 하고 막 한 거 좀 죄송하고 근데 좀 이해하세요. 아니요, 그냥 계속 놔두세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아유, 사과드립니다. 아유, 마셔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비비가 이런 노래를 부른 거면은 숨겨진 뜻이 있다! 야한 노래다! 제가 첫 키스를 했는데 몸살이 심하게 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키스를 하고 근데 그때 또 편도가 막 아픈 거예요. 약간. 근데 신기하다. 키스만 했다 하면은 몸살 기운이 네. 키스만 해서 그런가? 저도 아기가 너무 낳고 싶어요. 이제부터 소환식이라고 불러요. 성인식이 아니라 소환식. 뭘 망설이니?